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를 전기 관련 업체에서 뽑아 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작년서부터 해서 올해 이제 8월까지 거의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1년이 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여기 있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비전공자, 이게 비전공자, 비전공자를 전기 관련 업체에서 뽑아줄까요? 또는 비전공자가 전기 관련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등 다양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전공자를 전기 관련 업체에서 뽑아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반대로 그 전기 관련 업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비전공자를 여러분들은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나를 채용해 주었으면 좋겠죠, 사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을 때면은 저도 이 회사에 다니고 사원증도 받고 이 회사에서 주는 어, 회사 구내식당 밥도 먹고 싶고 이제 막 간절함이 이제 몸에서 막 우러나오죠. 근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은 그 주유소에 제가 주유소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주유소에 있는 그 사장이 어 이제 그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씁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을 쓸 적에 제일 먼저 볼 게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그 은행에서 저는 은행원이랑 은행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은행 관련된 업무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께서 반대로 그 은행 업무를 하는 회사에 비전공자가 공학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그런 사람이 상경 계열에 있는 사람한테 어, 상경 계열 분야에 지원을 했을 때 저를 뽑아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가면은 그 은행 용어, 뭐 이게 금융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물론 뭐 은행에서 뭐 출납하거나 뭐 그 통장을 개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은행 업무의 주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배우면 되지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배움에 대해서 어디까지 회사에서 가르쳐 줘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람이 있고 누구나 내가 업을 건너뛰어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을 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바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서부터 설명들이 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책을 보고 베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구직 활동을 통하고 회사 생활을 해보고, 이런 이제 간접적인 또 이제 회사 오너들이랑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좀 생각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글에 대해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요. 채용을 하지 않는 이제 회사가 여러분들을 이제 비전공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공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경험을 통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이게 첫 번째는 이제 가번사항은 근래 들어 인력이 남아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전기 관련 전공한 사람도 인력이 남아돌아요, 사실. 전공 관련된 인원도 남아돌기 때문에 이 인력도 지금 저기 뭐야, 채용 시장에서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물론 이제 구직을 이제 좋은 것만 이제 원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번 사항은 현업도 바쁜데 새로운 인력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경기가 나름대로 이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또한 이제 매출이 줄어들거나 이제 공사업이나 건설업이나 제조업 이런 데서는 이제 수주를 해야지 매출이 늘어날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기존의 매출이 피크 때 많은 인력을 뽑아놨는데 이제 그 인력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는 이제 공고사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위에서부터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회사가 이제 줄여 나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경기가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잘랐던 인력, 이제 매출 최저 때 잘랐던 인력을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인력을 충원을 할 거잖아요. 그때 신입사원을 이제 뽑아서 가리키기보다는 경력사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바로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되게 바빠요. 왜냐 사람이 이제 감축이 돼서 인력 감축이 돼서 안 그래도 옛날에 10개 했던 거를 그 감축된 인력분 거를 자기가 소화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뽑게 되면은 자기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인력 축원을 저기 뭐야 새로운 인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전공자들은요. 비전공자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모르니까. 답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나면 다른 데 간다죠. 다른 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다른 데 간다. 다른 데 간다는 거죠. 이게 이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실컷 막 1, 2년 가르쳐 놨다면 연봉 올려서 다른 데 가는 거죠. 참 이거는 저도 이직하는 입장에서 이게 저는 이제 이직을 할 적에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배울 게 없으면 젊은 나이 때 다른 업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손실인 거죠. 손실. 어떻게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자집을 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도 타가지고 이제 알바생을 뭐 가르치든 뭐 하든 이렇게 다 알렸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뭐 배달하거나 아니면 지리적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실수를 안 하는 거죠. 배달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모르는 지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몇 개월을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지리를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다시 기껏 일을 가르쳐 줬더만 나갔어. 그럼 또 새로운 인력을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금 회사에서는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또 가르치고 나면은 이제 월급 줬다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이제 그 비전공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나면은 이제 다른 데 연봉을 올려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안 뽑을 수도 있다. 봐보세요. 그죠? 피자 배달 열심히 배달만 한 사람을 가지고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뭐야 서빙을 보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응하는 이제 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고 비전공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데다가 이직을 해버리면은 회사에서는 이제 열 받겠죠, 사실. 마번 사항입니다. 신경 쓰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뭐 가나 뭐 저기 나다번이랑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어 이게 일량은 안 그래도 바쁜데 이제 인력도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일량은 이제 여러 명이 한 두세 명이 했던 거를 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바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놀아주려고 하더라도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돌아버리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위에 오너나 이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비전공자들을 전공자도 헤매는데 비전공자들에 대해서 이제 더더욱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원 사항입니다. 연봉만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뭐 업종별로 제가 막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이자격증 따면 연봉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사실. 근데 제가 답은 좀 이제 답은 달아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연봉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그 연봉은 그러니까 경륜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연봉은 자연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단계를 겪지 않으면은 이게 연봉을 계속 상승 효과를 이게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임이 높은 데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원이 연봉이 한 3,500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다른데 뭐 2,500, 3,000씩 주는 데보다 얘가 높았어. 근데 그 회사를 갔어. 뽑혀서. 나중에 이제 대리됐을 적에는 그 갭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임을 많이 주는데 회사에서는 포커스를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4,000, 4,500막 이렇게 주는 데도 많죠.
근데 그게 대리로 진급했을 적에 그 갭 차이가 사원과 대리 차이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낮게 책정한 데는 높은 데가 좀 높게 갭 차이가 높게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케바케긴 한데 이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이 얘기하면은 자기는 뭐 연봉 적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못 느낀다고 뭐 이렇게 댓글 다루셔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는 우린 국내에만 정말 수천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다 정형화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을 어, 그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어, 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